combination of molecular theory and valence bond theory. 이걸 해야 결국은 이 포러 포뮬러 theory를 해가지고 불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은 이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자에 있어서 이 쉐입을 하기는 이게 제일 프레임워크의 연결을 잘 보여주니까 쉐이핑하는 거는 이게 더 알아다보기 더 쉽지. 구름 잡듯이 구름이 퍼져 있는 걸 가지고 안에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보기는 좀 어렵잖아. 근데 로컬라이즈에 있는 또 대시를 갖고 하기에는 모양새를 보기는 이게 더 쉽지.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들여다보면 요 루이스 다테시 다이어그램의 엘렉트론 페어를 가지고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그룹으로 UC 버클리 대학에 초창기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버클리가 거기는 케미스트리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칼리지 오브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거기에 케미스트리하고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같이 있어요. 굉장히 큰 디파트먼트에 아마 선생님이 한 6, 70명쯤 될걸.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칼리지 오브 케미스트리인데 케미컬 엔지니어가 들어있다 이거지. 예일 대학 같은 경우도 아마 케미컬 엔지니어는 이제 없어졌고 거기는 원래가 예일 대학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니까 아마 엔지니어링 스쿨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케미스트리가 그래서 UC 버클리가 그 케미스트리 관련되는 굉장히 좋은 대학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기여가 이 루이스 좋은 사람이 가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후배 교수들 다 리크루트해가지고 일이 진행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루이스 엘렉트론 페어, 엘렉트론 데스 다이어그램, 스테링 넘버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근거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아직 클래시컬 개념으로 엘렉트론을 파트들이라고 보고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그 양자에 있어서는 파트들보다는 웨이브 캐릭터가 강하고 웨이브가 되면 페이스가 있고 앰플리튜드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밸런스 본드 웨이브 펑션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엘렉트론을 애톰의 오비탈이나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이거는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밸런스 본드 시어리를 여전히 요걸 확장해가지고 요걸 기술할 여기서 열릴 수도 있고 여기서 열릴 수도 있는데 양극단에 있으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스피어가 있고 카르티션 코어디네이션이 있는데 스페리컬 코어디네이션을 가지고 수소 원자는 공같이 생겨 있는데 그거를 박스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여전히 밸런스 본드 픽처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요 시도를 예측하는, 지원치하는 데는 굉장히 몰리큘러 시도에 의해서 그룹을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그 안에 그 원자들이 박혀있는 걸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 대표 선수가 요 두 대표 선수가 원자 사이에 전자 밀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케미컬 본딩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런 것의 개념을 퀀텀 미케니컬리 케미컬 본드의 픽처를 제공한 사람이 1920년도경에 이거는 도이치랜드 독일어 저머니는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 독일은 도이치란드라고 하이플러 EI는 독일어로는 R이라고 하니까 하이플러 이런 사람이 케미컬 본드의 퀀텀 네이처 그러니까 원자 사이에 엘렉트론 덴시티가 높은 것을 케미컬 본딩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 원자 핵 사이에 전원과 싱글 애톰보다 낮아지는 것을 안티컴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처음 한두 사람이고 그리고 애톰의 모유탈이 익스포넨셜 펑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리에이션이나 다양한 걸 했던 사람이 MIT에 있었던 존 슬레이트라는 사람이고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그 사람이 The Nature of Chemical Bonding이라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여전히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예일 대학이나 그런 데서 제너럴 케미스트리 부를 쓰고 있는 제너럴 케미스트리라는 책이 있는데 또 라이너스 폴링스 책이 있어요. 여전히 굉장히 오래된
있지만 핵심 등은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네이처 케미컬 본딩이라는 거는 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은 캐럴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코넬 대학의 베이커 렉처십이라는 게 있대요. 어느 대학에 이제 이거 도네이션 해가지고 오랫동안 선생을 리크루트해가지고 와가지고 1년이고 그 대학에서 좀 선생님이 공부한 최신 개념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많이 좀 해주세요. 그거 렉처십을 1년 동안 먹으면서 한 베이커 렉처십의 결과로 나온 케미컬 본딩에 대한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은 아마 품절이다 그래서 안 팔리는데 뭐 이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케미컬 본디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걸 하면 그 두 책이 여러분들이 성경책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내 삶의 길에 멘토를 하겠다. 그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것처럼 오늘 뭐 좋다. 좋은 책으로 다 실천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밸런스 시어리의 근간이 어떻게 되는가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 본드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 H2 플러스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 관점에서 이제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밸런스 본드 관점에서 그러면 본드는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모든 그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술하려는 애토미로 나타내니까 이 모양새는 핵 A에 전자 1이 있고 핵 A에 전자 1이 있고 그리고 핵 A에 전자 1이 있다는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나타내겠죠. 전자 2는 B 애톰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루이스다테 스타일을 점을 콕콕 찍었을 때 각각 점에 해당하는 점은 1에 A라는 애톰이 있고 점 2는 B라는 애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나타내는 걸 밸런스 본드의 루이스다테 스타일은 말로 기술한 걸 수학적 언어로 쓰면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되면 전자라고 하는 거는 구별 불가하니까 전자가 1애톰에 있냐 2애톰에 그 구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개 가능하면 뒤집어 가지고 이것도 가능하다. 전자 2가 2애톰에 있고 전자 2가 A애톰에 있는 경우가 가능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오늘 전자 1이 A애톰에 있고 전자 2가 B라는 애톰에 있는데 어차피 A애톰, B애톰 구별이 안 되고 전자 1, 2도 구별이 안 되니까 요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50-50 되겠죠. 시간 시스템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근거로 돼서 만드는 거를 지금 이렇게 기술하는 걸 밸런스 본드 픽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했으면 전자 1이라는 게 A에서 B에서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짝에서 하지 않고 A, B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것을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했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예 전자 1이 A라는 애톰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고 전자 2는 B라는 애톰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그렇게 그걸 말을 하는 걸 수학적으로 이게 되는데 이게 됐으면 뒤집어서 전자 1이 B 애톰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같은 웨이트로 있어서 이게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의해서 결합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여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여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해를 못하고 모를 테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겠다. 그게 이해가 지금 말로 한 거를 산수로 수학으로 써서 수학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면 수학도 하나의 랭귀지니까 그래서 이 수학으로 이렇게 쓴 랭귀지의 의미를 지금 얘기했다면 수학의 이 의미는 전자 1이 A라는 애톰에 로컬라이즈 있다. 전자 2가 B라는 애톰에 로컬라이즈 있다. 그 루이스다트 점통에 찍는 거를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전자 1과 2는 구별이 안 되고 A애톰, B애톰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되면 전자 1이 B 애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하다.
이제 이해가 됐는지 무슨 말인가 수학적으로 하는 걸.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수업을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의해 가지고 화학 결합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제 리뷰해 보면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근거해서 이 본딩 오비탈,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에 해당하는 것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에 해당하는 것이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전자 1이 원에서 있고 전자 2가 1 안에 원에서 있고 요게 되니까 똑같은 원리로 전자 2가 A에 들어 있을 수 있고 전자 2가 이렇게 쓰는 게 밸런스 본드에 의해서 본딩 몰리큘러 이렇게 쓰고 다르지 약간 안티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 이렇게 되고 또 이걸 계산해 보면 결합을 이루었을 때는 이 덴시티가 높아지고 안티본딩이 더 낮아진다. 이러한 어프로치를 수소 원자가 있다. 수소 분자가 있다. 수소 분자에 있어서의 가장 낮은 본딩 오비탈을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근거해서 써라. 그럼 이걸 써야 됩니다. 본딩 오비탈에 대해서 써라. 그게 아니라 루트 2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핵심 키니까 그걸 모르면 그 두 개를 찾아가지고 브로마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스마트폰에다 찍어가지고 배경화면으로 한 일주 동안 들여다보고 다니다 보면 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밸런스 본드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면 밸런스 본드는 몰리큘러 오비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결합이고 안결합이고 모양새가 그리면 마찬가지로 H2 이걸 아까 말한 하이클러나 런던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했는데 그 당시가 20년도니까 컴퓨터도 시원찮을 테고 아마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계산했을 텐데 지금의 스마트폰 H2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 좀 전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로마라이제이션은 루트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전자 1이 A라는 수소 원자에 전자 2가 B라는 수소 원자에 도트로 도플라이브 요게 리스타 데시아라는 접속에 치는 거죠. 요게 되면 당연히 전자 2가 A라는 수소 원자에 전자 1이 B라는 수소 원자에 마찬가지로 F2에 대해서 F2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에 해당하는 인터액션을 하게 되는 밸런스 일렉트론은 2pg란 말이지. 요 점에 해당하는 게 2pg 플로린 A 전자 2도 있고 2pg의 플로린 이거 있고 요게 됐으니까 뒤집어서 2의 1이 있고 여기 요 점을 나타내는 HF는 어떻게 되느냐? HF는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하고 플로린의 2pg 오비탈하고 상당히 다르죠. 2pg 오비탈에 전자 1이 들어가고 수소 원자의 1s 전자 2가 요게 되면 여기 뒤집어져요. 그래서 요 2pg 오비탈하고 1s 오비탈의 에너지 차가 조금 있게 되면 그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그래서 요 캐릭터가 어느 원자에 오는 기여도가 더 크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더 가깝다 그러면 이게 더 클 것이고 근데 이게 더 크게 되겠지, 그지? 계산하게 되면 플로린에 있어도 이 전두겠지, 이게 본딩 H. 밸런스로 다르게 되면 몰리큘러 오비탈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몰리큘러 오비탈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 밸런스 오비탈
시어리에 의한 전자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운동하지 말라고 해서 빨간 걸 수두나 비폴 몰리큘러 오르타리 써가지고 몰리큘러 오르타리라는 것은 몰리큘에 있어서 전자가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디로컬라이즈 되어 몰리큘러 오르타리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몰리큘러 오르타리 아니라 베라스먼트 시어리에 의한 로컬라이즈 첫 장하고 두 장만 잘 이해했으면 이제 몰리큘러 오르타리 시어리도 잘 이해한 것이고 베라스먼트 시어리도 이제 잘 이해한 거겠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갖고 가장 핵심 코어를 갖춰줬으니까 전자가 많아질수록 있는 컨피규레이션만 달라지는 것이고 인터액션하는 애텀에 있어서의 애텀의 오탈이 무엇이냐만 달라지는 것이지 이제 핵심은 다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써가지고 창의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을 뽑을 때 최소한 자기의 사고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준비된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짝대기 여러 개 긋는 로컬라이즈 멀티플 본은 어때?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그마 본능이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거지. GG 오타를 가지고 시그마 본능 형성이 되고 시그마 본능이라고 하는 건 축상으로 실린더컬 시메트리라는 것을 시그마로 부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X, P, X, PY라는 TD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XX에 A라는 것에 X, B라는 것에 X에서 연결되면 이 또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Y가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나이트로젠의 트리플 본드가 되는 하나는 이 시그마 오비탈에 의한 것이고 여기 되는 것이고 다른 두 개는 이것의 수직으로 나오고 지축이라고 했습니다. 와 평면상에 있게 되는 나오고 평면상 그리고 파일 요세 개가 지금 트리플버드에 여기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N은 원자 사이에 이 트리플버드에 있을 때 이게 원자 각각 돌 수가 없겠지. 꽉 고정돼 있다는 거는 프리 로테이션 안 된다. 싱글 본드일 때는 실린더컬 시메트리 시그마 본드 하나 있을 때는 얘 둘 사이가 고정된 위에다 상대적으로 얘가 돌 수 있다. 프리 로테이션. 엄청나게 에너지는 작게 제가 굉장히 피가 돌듯이 막 돌기 있겠다. 중간에 스태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글매글 돌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상온에서는 상온단에는 이게 오늘 지금 보면 이게 G축이라 그러면 이거를 Y축, 이걸 X축이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수직으로 딱 또 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나이트로젠은 이거를 루이스타 데이스 다이그램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분탕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오비탈의 개념으로 이제 써라. 수학적으로 써서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다 써야 돼. 1, 2, 3, 4, 5 몇 개 전자 G, X, Y에서 1, 2, 3, 4, 5 이렇게 했으면 순서 바꿔가지고 투한테 줬으면 이거를 무엇을 기술하는 밸런스 시어리에 한 웨이브 펑션, 밸런스 번드 웨이브 펑션인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저렇게 써놓고 그림으로 그려라. 요세 개를 딱 그려주면 이 말이나 이 말이 나가고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전자일과 이는 GO, PGO, 2PGO 부터 들어가 있고 전자 3과 4라고 변형돼 있고 5, 6은 PX, PY 부터 들어가 있다. 이제 브루스터 데스 다이어그램에 로컬 픽처를 매너지먼트 스테리에 웨이브 펑션을 써가지고 브루스터 데스 다이어그램을 1925년, 26년도에 이제 쿼럼 미케닉스에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입자, 전자를 입자라고 볼 수 있지만 웨이브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그러니까 뭐 알아들어가지고 피지컬 리뷰 레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피직스 파트에서 쓰는 저널인데 그게 이제 엘렉트론을 우리가 웨이브 파트 듀얼러티에 해서 입자인데 웨이브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도 실험하면은 이런 거를 그래야 돼 이제 그냥 퀀텀 파티클이라고 부르면 이제 그 당시까지는 퀀텀이 이제 엘렉트론 퀀텀 파티클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가 웨이브가 되면 더블 슬링 익스페리먼탈 때 인터피어런스에서 까만 브라이트, 딱 해서 인터피어런스 패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했었을 때 그거는 웨이브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퀀텀 파티클이지만 이걸 웨이브로도 볼 수 있어서 웨이브가 되면 인터피어런스에서 더블 슬릿에서 그 밴드 이렇게 보면 어둡고 밝고 이런 띠가 쭉 나타난다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페이퍼에 가면 과학 커뮤니티에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다른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엘렉트론이 퀀텀 파티클이면은 퀀텀이 되면 슈퍼포지션이 된다. 슈퍼포지션이 되면 저렇게 브라이트 띠를 나타내는 포톤 모드하고 여기 안 나타나는 다운 모드라고 하는 그 2개, 여러분들이 퀀텀을 하면 슈레딩거 캣이라는 걸 그림에 1920년도에 슈레딩거가 주장하면서 고양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런 거 나온 그림 있었을 거지. 그러니까 뚜껑을 개봉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고양이, 죽어있는 고양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슈퍼포지션 돼 있다가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이제 측정하는 순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열기 전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가 뚜껑을 여는 순간 죽어 있는 거나 그렇게 된다. 랩스 한다는 거가 슈레딩거 캣이야. 퀀텀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슈퍼포지션 돼 있어서 요 브라이트하게 나타나는 부분하고 요 다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슈퍼포지션 돼 있다가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측정하는 순간 그 부분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또 된다 이 말이야. 또 웨이브가 아니라고 봐도 퀀텀 파티클이라고 하는 특성에 의하면 저렇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받아들여서 아마 페이퍼를 인정해 준 것 같은데 그 리그레토라는 거는 상당히 권위 있는 저널이고 제법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웨이브 캐릭터 파티클 웨이브 듀얼러티를 버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해서 써놨더라고 하지. 그냥 확실하게 다운보드를 디텍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벡터라이저 클리어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 입장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슈퍼포지션하면 그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왜 하느냐 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관점에서 더 측정 가능한 액큐레이트하게 치자는 실험 근거가 나오면 그걸 설명해야 된단 말이지. 그전 상황이라는 걸 버리고 갈 것인지
틀렸는지 아니면 틀리지 않았는지 아직은 그 엘렉트론을 그냥 웨이브로만 봐가지고 웨이브가 되면 웨이브에 의해서 인터페어런스 컨스트럭티브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오늘의 관점은 엘렉트론을 그냥 퀀텀 파티클이라고 보고 퀀텀이니까 저 슈퍼포지션대로 까먹하게 두 개 섞여 있는데 측정하는 순간 거기는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측정을 하는 순간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이나 뭐에 써 있는 그때까지는 그 순간에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리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라는 말이 우리 whole truth를 알면 그런 말 안 해도 되지. 나중에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이고 진리를 배워주는 걸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새로운 게 더 특정해서 관련되면 업그레이드 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인데 말로 뱉는 언어보다는 훨씬 더 엄밀하게 디파인하고 가니까 애큐러트한 면에서 산수를 필요로 하고 하는 이유는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쓰는 언어보다는 정확도 면에서 높으니까 과학에 있어서는 그 기술하는 걸 쓰는 것이지. 그걸 잘 들여다보면 거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하면 이제 이런 폴리애토믹 기술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 밸런스 본드 시어리의 장점은 이런 기하학 풍조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앞서 우리가 베릴륨 다이하이드라이드 멀티오르비탈 가지고 이 기술하는 것도 이미 여러 가지 보여줬다. 이걸 밸런스 본드 픽처로 하면 안 됐었다는 거죠. 밸런스 본드 시어리 하면 원가 엘렉트론이 없는데 밸런스 본드 시어리가 하면 있게 되니까 틀리게 된다. 기술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 마찬가지로 볼은 하이드라이트 이것도 이걸 가지고 하면 설명해. 여기를 다 우리가 몰입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밸런스 본드 시어리를 가지고 그럼 이거를 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만 가지고 뉴스타테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타테스 다이어그램 오류가 뭐에 있는가를 근거해서 좀 어떻게 픽스해보자 해서 나온 게 좀 전에 보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31년도에 요 프로모션 앤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전자가 이제 익사이트 스테이트, 그라운드 엘렉트릭 대열이 있는데 그럼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섞인다. 그래서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을 라는 개념을 가지고 앞서 그 밸런스 본드 시어리라는 거를 픽스해 나가고 결국 여전히 요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은 밸런스 본드 시어리 개념을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고전에 엄격한 루이스타테스 다이어그램의 오류를 확장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개념으로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밸런스 본드 시어리 근거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이스타테스 다이어그램에 의한 실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으로 한다. 어떻게 한 거냐? 말이 이제 이해가 그래서 이제 루이스 모델, 밸런스 쉘, 엘렉트론 페어 리펄션 그리고 루이스 모델은 2디멘셔널 커넥션만 보였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분자는 3디멘셔널에 있으니까 밸런스 쉘, 엘렉트론 페어 리펄션으로 픽스를 하고 그리고 스테링 넘버를 가지고 3디멘셔널 구조를 예측을 했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스테링 넘버를 했을 때 암모니아, 워터 이런 것들을 보면 물은 2차 혁명에 놓여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 못했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데이션 프로모션을 가지고 픽스 해가지고 전에 요 밸런스 펀드 쉐어 모델에 살아남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수소원자에는 이놈을 오비트를 관여할 거고 베를리면은 밸런스 엘렉트로닉 2에서 그 비제 그와 상호작용해서 하겠지 이렇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1s 오비탈하고 2px,py는 오버랩하면 0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있고 1s가 있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거 해서 캔슬돼서 px, py로 하면 결합이 형성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 라이너스 폴링이 제안한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 개념으로 어떻게 바뀌나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눈사 테스트 다이어그램에 보면 지금 여기서 되니까 2S가 있고 2P가 있고 이렇게 대해서 보면 벨륨 하이드라인은 몰리큘 오프타 시어리에서 리니어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겠면 이게 90도가 되니까 리니어한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페일리어가 났으니까 그 하이브리데이션 프로모션 개념이면 앞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그 컴플릿 베이스셋을 잡아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이미의 펑션을 기술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불러가지고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 미리 쫙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SPO부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벨륨의 2S하고 2P가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걸 프로모션 해가지고 벨륨의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을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SP 두 개를 가지고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요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을 써서 만드는 거를 파이라고 부르고 하이브리드 오비탈 루트 2분의 2S하고 2P를 일단 이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이 벨륨 먼저 일어난다. 폴링이 하나는 이렇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 가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착 달라붙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게 되고 이렇게 착 보는 게 되면 리니어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베릴륨 다이하이드라이드가 리니어한 기하학적 구조가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이제 루이스타 테스트 다이어그램에서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는 90도로 돼야 되는데 베릴륨 다이하이드라이드가 그렇지 않고 실험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리니어 구조인데 리니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부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소가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해피해져.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밸런스부터 시어리가 이제 아주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 라이너스 폴링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키알텍의 보다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살아있는데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조그만 스포츠카에 엄청나게 큰 뚱뚱한 코끼리가 조그만 스포츠카에 앉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지금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분인데 이제 엄청나게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 1년인가 몇 년인가
밸런스 본드 시어리를 중국에서 그 사람인데 이어받아가지고 여전히 어떤 물질이나 분자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설명 못하더라고. 캬텍의 라이너스 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가 아직 생각이 있는데 라이너스 폴리스 내용을 픽스했고 지금 SP 오비탈 만든 거 지금 이제 SP 마이너스 이걸 SP 마이너스로 하자.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쪽으로 SP 이쪽 플러스 마이너니까 SP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생기게 SRP를 만들어서 합쳤으니까 하이브리드 오비탈 SP가 생겼고 여기에 이제 수도 달라붙어서 밸류 나의 하이드라 밸런스 일렉트론이 상호작용해서 리니어 구조의 밸류 하이드라이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신기가 수술 베를린의 투에서 또 피지오부터 상호작용 해가지고 이걸 딱 만드는 이게 하이브리드 오피탈이고 여기에 이제 수가 딱 달라붙죠. 요렇게 다 결합을 쓰면 요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하면 SP 마이너스 SP 플러스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오비탈 전자 1이더라고 여기서 됐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쪽 부분 나타내는 거죠. 이게 4개가 있으니까 이쪽 루이스타테 스타일의 이 리니어한 구조를 나타내는 밸런스 본드 시어리로 웨이브 펑션을 써라. 한쪽 하고 이쪽 요 부분이 요거 이렇게 그림을 루이스타테 스타일에서 찍어 세우는 거를 밸런스 본드 시어리로 웨이브 펑션을 써라.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전에 합쳐지기 전에 하이브리드 이것도 브로마이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하이브리제이션 프로모션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어 가지고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의해서 베릴륨 다이 하이드라이드의 전자 분포를 나타내는 게 그렇게 된다. 전자 분포를 이렇게 세 개나 사이에 예를 들면 프로모션 해가지고 요 2S하고 2PG를 섞어가지고 요 하이브리드 오비탈 하이원 하이트를 만들고 요 SP 하이브리드라고 오비탈 덮고 그 경우는 S 오비탈 합의하고 P 오비탈 하나를 만들어서 SP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밸런스 시어리에 가지고 전자표는 1S2 하이원 1 프로모션 하이브리제이션으로 해서 베를륨의 전자 배열을 이렇게 쓴 거지. 좀 전에 한 결합 한쪽 면 또 다른 쪽 면의 결합에 대한 시기요. 이렇게 해서는 다르겠지. 이렇게 리니한 베를륨 다이 하이드라이드는 SP 하이브리제이션이 해가지고
BH3가 또 잘안 되거든요. BH3를 또 해보자. 보론 컴파운드, 트라이앵귤러, 밸런스샤일 테오리컬 티어리에 의해서 보레인이라고 그러는 BH3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보론이라는 원자의 2s, 2ps, 2pg 이거 다 수직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같은 평면상에 세 점의 한 평면을 이룰 수 있죠. 네 점은 한 평면을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3륜찬이 하는 것이 옛날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안정한 것이 항상 한 평면상에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이게 네 다리를 한 평면에 눌라 그러면 까딱까딱 거리는데 항상 세 점 한 평면에 있으니까 까딱까딱거리지가 제가 안정하잖아. 세 점을 가지고 한 평면 만든다. 2에서부터 한 개에 x, y, 오비탈 3개 가지고 있으니까 3개의 또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질 거지. 그리고 S 한 개, P 오비탈 2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여전히 애토믹 오비탈이 팩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토믹 오비탈 하이브리드 애토믹 오비탈이라고 그런 3개를 만들었어요. 수소, 딱 만들어서 BH3에 대한 평면상에서의 추행을 쉐입을 딱 설명하게 돼요. 이제 이것도 할게요. 베이직으로 되는 것도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SP2 3개가 베이직으로 상으로 있고 베릴륨 이거는 베릴륨 이건 이가 아니라 이건 금속 그래서 베릴륨이 아니라 금소지 BIB 이거 2S1, 2PS2에 합쳐져가지고 3개 만약 이런 경우는 하나를 알면 로테이션을 100%씩 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꼭 해가지고 돌리면 하나만 알면 이것도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 앞에 베이스만 회전시키면은 이게 다 세 개가 베이스로 회전돼서 만들어지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얻어지죠. 여기 보고 네 개에 대한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그리고 2S, 2PS, 2PY 이 세 개 합쳐가지고 이 세 개가 만들어져서 BH3를 트라이앵귤러 쉐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란 말이지. 2S, 2PXY를 합쳐져가지고 베이스로 떨어져 있는 세 개를 만들어주고 버섯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수수가 붙고 수수가 붙고 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계산 결과 이 모양이고 이 계산 결과 이 모양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H3가 트라이앵글 쉐입이 된다. 공간의 전자 분포는 그 세 개를 갖다 겹쳐놓으면 되겠지. BH3는 SP2 하이브리제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메세인 온실가스라고 말하는 메세인 가스 늪지에서 많이 나오죠. 요게 테트라히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루이스 데스다이어를 2디멘셔널에서 커넥션만 알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밸런셜 성격이 퍼센트에서 테트라히드라에 대한 알수가 테트라히드를 상수에는 2s, 2ps, 2py, 2pz라는 옵션이 있고, 이 네 개의 애톰의 오비탈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프로모션 하이브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드는데 라인업 폴링에서 이런 네 개가 만들 수 있어요. 네 개의 애톰 오비탈을 만들어 합쳐지면 네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어지니까 네 개, 그리고 S부터 한 개하고 캡터 세 개이기 때문에 sp3 그리고 네 개 sp3 하이브리드 정사하면 제 방향 향하는 SP 여기서 모양은 SP2를 쓰는 거 지금 메테인은 SP3이지. 메세인은 테트라히드론의 네 개가 S, X, Y 네 개 합쳐서 만들어지니까 5가 4가라고 해서 SC 네 개 모양이 따라 파이 네 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소단 달아붙여서 CH 직관적으로 하나를 알고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둘 사이에 엘튼 데스크 로컬라이즈 있고 전체에 퍼져 있고 된다고 로컬라이즈 있는 거는 일정하게 위치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체 그 관심 있는 영역 전체에 퍼져 있다는 얘기고, CO10 그 OCS 플러스 리니어 있고 렌터돼 있고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앞서 그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결국 오버랩이니까 전자 에너지가 동일한 위치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비슷해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탄소의 2s, 2p 오비탈하고 옥시전에는 2s, 2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옥시전에는 시그마 본드를 이룰 때는 옥시전에 2pg 오비탈, 파이 본드 이룰 때는 옥시전에 px, py 오비탈하고 상호작용한다. 탄소의 sp 오비탈 하이브리드 프로모션에서 만들어지고 옥시전의 2pg의 오비탈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시그마 본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CO2에 있어서 요 지금 시그마 본드죠. 지금 이중 결합이며 파이 결합이 하나 더 있는데 CO2에 있어서 요 시그마 본드는 카본의 2에서 2pg가 만들어진 sp 오비탈, sp 오비탈 두 개가 생기니까 카본의 sp 오비탈하고
오비탈의 하이브리드 오비탈 오리진은 우리 2에서 2pg의 리니어 코네이션을 만들어지고 sp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옥시전의 이 지축상에 있는 2pg 오비탈하고 하면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파이 오비탈은 카본의 pxpy 오비탈이 옥시전의 pxpy 오비탈 상당히지만 타입 따라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게 말이고 SP 탄소의 SP 이쪽 방향이 SP 플러스면 이쪽 방향 O가 이쪽 플러스를 잡았으니까 SP 마이너스 좀 전에 말한 거에 대해서 COT의 시그마 본드 만들어냈습니다. 탄소의 PXQI였지, 옥시전은 PXQI가 남았지. 그놈끼리 상호작용 해가지고 옥시전의 PX, 탄소의 PX. 그 다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지금 CO2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티본이 이렇게 되면 여기 안티본이 여기 안티본이니까 보호가 플러스 될 때 원리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기 결합 되면 플러스 사인 될 때 결합이고 여기 지금 안티본이 되면 안티본이 될 때는 이렇게 그거 뒤집어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본딩이 될 것이고 안티본을 먼저 보여주고 본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이엑스, PX, PY, PP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이엑스 본딩은 탄소, 옥시전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뭐 이런 모양이죠. 난본딩은 아까 이와 수준 X하고 Y는 90도로 있으니까 결합 안 할까? 그러면 난본딩이 모양이죠. 그래서 파이 X에 대한 난본딩, 안티본딩, 본딩. 그래서 세 개니까 세 개 만들어야 돼. 오비탈 세 개에 의해서 몰레큘러부터 세 개 만들어야 되니까 IX 본딩, IX 안티본딩, IX 난본딩 세 개 다 보여줬다. IX 난본딩, IX 본딩, IX 안티본딩 채워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나타나는 게 CO2에 있어서 카본의 XY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XY에서 난본딩이 이루어질 때 X에 의한 난본딩, Y에 의한 난본딩이 있고 X에 의한 본딩, 안티본딩, Y에 의한 본딩, 안티본딩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지금 X, Y 채워 들어가면 그리고 진짜 형태에 됐었을 때 6개, 8개 채워서 나머지 이렇게 돼 있다.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 점치가 난본딩, 스타 데스타에게 옥텟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지금 본딩, 시그마 본딩 하나 있었고 파이 본딩 설명했었고 이제 좋아해가지고 저는 난본딩, 내가 난본딩, 오리진 이렇게 돼서 또 다이어그램이 해가지고
CO2의 옥시전은 2s 오비탈 에너지가 훨씬 낮아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옥시전에 논본이 있다고 했지. 이 전자가 좀 전에 그림에 보이는 옥시전은 남본이가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하고 있지 않는다. 이건 어디에 오리지? 산소의 2s 일렉트론. 나머지 남본들은 2px, 2py를 가지고 만들 때 얻어진 남본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시그마 본이 있고 파이 본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CO2에 있어서 전자에 대한 공부에 대한 소리. NO2 마이너스 sp2 하이브리드 나이트로젠 2s TS 이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옥시전에 2s는 남번디 캐릭터였고 상호작용하는 거는 p 오비탈 캐릭터였으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sp2를 나이트로젠 sp2를 만든 다음에 세 개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옥시전에 전자들하고 상호작용해서 만든 sp2 세 개하고 그래서 산소의 2s는 남번딩이 될 거고 나이트로젠 sp2는 나이트로젠의 s 오비탈 한 개하고 나이트로젠의 px, py 오비탈 두 개 합쳐서 sp2가 만들어지고 sp2를 옥시전의 2py 더 상호작용하는 이걸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TG 오비탈이 옥시전 두 개 있었으니까 NO2에서 이거 해가지고 앞서 우리가 한 대로 원딩, 안티원딩 나누는 우리스타 대시를 NO2 드릴 때 하이브리드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되는 걸 레저넌스 파사로 나타내고 하나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캐릭터가 총체를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나타낸 그림 난본딩, 본딩 축의 수직상으로 댄스에도 그게 파이스메트리라고 했고 본딩 캐릭터니까 여기 댄스에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거지. 결합이 파이스, 안티본딩은 여기 노드가 되고 노드가 나오는 상이고 안본딩이 되고 이렇게 쉐입은 이렇게 되는 건데 옥시전의 상호작용에서 NO2에서 틀어 들어가게 되는 또 여기 지금 언페어 일렉트론이 없으니까 NO2 마이너스 이 자체는 매그네틱하지 않고 매그네틱 하다는 얘기는 오비탈 앵귤러먼트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가 전류를 생산해야 되니까 스핀 자전하면 차지가 자전하거나 어디를 차지가 움직여가는 전류가 발생하면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석의 오리진이 풍선이 되려면 전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거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거나 이게 분홍이 되어 있어. 나침반이 자석이지. 나침반이 N부하고 S 자석이 있으니까 지구의 북극으로 가면 나침반이 북극에 가면 어디를 가르쳐야 돼?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르쳐야 돼? 북극에 가면 N극이 지구의 북극을 가르치면 북쪽은 사실은 지구는 뭐 S극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운동하면 안 되는 거지.
나침반의 앵글 가져가면 우리가 지구의 북극은 자석으로 하면 S극이 그것처럼 그 자석이 근원이 되는 거는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게 되면 로드랭 넘어서기나 스프링 넘어서기가 이게 영향을 이 경우는 좀 N2 마이너스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없으니까 자석 안 되는데 우리가 그 혈관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거 요새 비약이라니 뭐 이런 거 화장실에 가면 썩혀놓고 막 한다고 하는 CO, NO 하는 NO가 우리 몸에 잘 돌아다니고 있을 때 NO는 암소류 한 대로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어서 자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를 잘 밸런스 본드 시어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쉐입 모양새를 설명하는 데 이제 그다음 우리가 루이스 다스테이어 이렇게 벤트 구조고 이게 서로 휘어 있다는 걸 할 수 있는 게 또 파이브리제이션 해가지고 쉐입을 딱 해가지고 좀 에너트 마이너스 리니어 구조가 아니라 벤트 구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서 성공이고 되게 장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오게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유기물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라고 해서 이제 오게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게닉스에서 많이 하는 게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 많고, 이것도 이제 설명해 보자면 스를 가지고 에틸렌이라고 하는 C2H4가 에틸렌이고, 이 에틸렌 가스는 식물에 있어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사과나 바나나 같은 게 익을 때 거기다 봉지를 씌워놔두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사과나 바나나는 아직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내두면 익으면서 저 에틸렌 가스가 나오면 다른 놈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놈도 빨리 사과니 뭐 이런 벤이 이런 것들이 익어가는 거죠. 이거는 숙성 호르몬으로 굉장히 중요한 에틸렌 가스 CTX고, 이것도 우리가 배워보기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프로모션 하이브리제이션에 의해 가지고 카본 애톰이 뭘 먼저 만드느냐? sp2를 만든다. s를 하나 하고 P부터 두 개라 해서 sp2를 만든다. sp2 오비탈. 그러면 오비탈이 세 개 완전됐으니까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세 개가 만들어지겠지. 카본에는 또 하이브리드 오비탈 써서 전자배라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놈이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그러면 이 더블 본드가 되는데 에틸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더블 본드가 되는 거는 시그마 본드 하나 하고 나머지는 파이 본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자. sp2 오비탈 3개 만들어서 있지. 요 sp2 탄소 sp2 그 이중결합 중에 하나는 요 시그마 본드죠. 왜냐면 시그마 본드가 그러면 축상의 엘렉트론 덴시티가 높으니까 요 시그마 본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성이 됐고 나머지는 sp2 요놈하고 상호작용해서 이런 반대로 sp2가 축의 수직인데 덴시티가 높으니까 파이 결합이 되는데 sp2가 상호작용해서 파이 결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가까우니까 지금 sp2가 있었고 그 하나를 결합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게 P부터 하나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놈하고 오버랩이 되게 되면 축상의 수직인데 댄스에 높은 파이 캐릭터고, 그래서 이 파이 본이 저기로 에틸렌의 파이 본이는 이렇게. sp2 오버랩에 의한 시그마 본드하고 이 파이 오버랩에 의한 파이 본드, 더블 본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얘는 수소가 두 개씩 붙을 수 있으니까 4개에서 C2H4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면 더블 본드가 이렇게 탄생이 됐다.
아세틀린 용접하는 데 쓰는 가스. 아세틀린 C2H2 용접 가스에 많이 써요. 또 지금 리니한 구조가 되고 그러면은 S오르타 하나하고 P오르타 하나 붙여서 SP 하이브로드 두 개를 만들죠. 난 다음에 여기 수소하고 결합해서 분석이 되는 게 C오르타 하나하고 하이브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플 본 같은 거. 자 보면 뜯으려고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SP 여러 개 C오르타 하나 만들고 P오부터 두 개 남아 있어야 돼서 수직이고 두 개의 파이 번딩하고 하나의 시그마 번딩, 시그마 번딩 오기 전에 SP오부터 하고 그래서 아세틀린이라고 하는 거는 트리플 번딩.